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요새 날씨가 좀 너무 더워졌다가 좀 선선해졌다가 막 이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절기로 보면 엄연히 입추가 지났습니다. 입추라고 하면 이제 가을에 초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을에 초입인데도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햇볕이 있을 때는 너무 덥고 햇볕이 조금 줄어들면 이제 선선해지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나들이의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조던 피터슨 교수가 뭐 논쟁에 나가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라던가 뭐 토의하는 부분, 논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올라온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교수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했는데 어떤 부류의 교수인지 어떤 느낌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교수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인으로 굳이 치자면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에는 어떤 사람과 비슷했냐면 유시민 교수,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을 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저자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지금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책인데 여기서 전부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뽑아가지고 쏙쏙 좋은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 인생의 법칙이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던 피터슨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여기 보면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라고 돼 있고 전 하버드대 교수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면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은 토론토대 대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 중에 한 명으로 뽑혀 있습니다. 캐나다의 황량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네요. 여러 가지 알바들을 해보잖아요. 뭐 주유소에서 알바도 해보고 뭐 어떤 서빙도 해보고 음식점에서 일도 해보고 이 피터슨 교수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바텐더, 요리사, 그다음에 양봉업자, 석유 시추공으로도 일했고 목공소의 인부로도 일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피터슨 교수가 심리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뭐냐면은 유럽으로 유학을 갔던 적이 있대요. 유럽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떤 인간의 어두운 부분, 어두운 본성을 보고 나서부터 인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심리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었던 걸로 보입니다. 2013년부터 본인이 어디에선가 했던 강연 같은 거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많이 화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쿼라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여기다가 질문을 하면 본인이 거기다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주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바닷가재를 예로 들고 있는데 바닷가재도 엄연히 보게 되면은 서열 싸움을 하는 인간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서열 싸움에서 지게 되면 가슴이 움츠러들고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왜 인간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을 겪을지언정 허리를 펴고 가슴을 쭉 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책의 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혹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찌질하게 살았다고 할지언정 남은 인생까지 그렇게 살 필요도 물론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들이 말하는 모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천적으로 나쁜 자세를 타고났을지언정 그리고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놀림을 받고 구박을 받더라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 다닌다면 굉장히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인간과 갑각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서열 계산기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계산기마저도 당신을 굉장히 지위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행복감은 떨어지고 불안과 슬픔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의 소리, 나의 주장을 내야 될 때 어떻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남자는 자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을 본 것 같은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인식하게 된다. 가슴을 쭉 펴고 허리를 세우고 다니게 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타인들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바른 자세를 하고 지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될 사람처럼 대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얘기 같이 들릴
들릴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타인도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한다는 것, 그거를 찾는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단편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사주고 군것질거리를 사주게 되면은 아이는 그때 당시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이에게 꼭 좋은 것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행복이랑 좋은 것, 이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에게 사탕을 줬으면 반드시 이도 닦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되묻고 있네요.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에 해야 과감히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아마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만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겠네요. 당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격려해주는 사람,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동기부여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누군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거부하게 된다면 아마 그 이유는 그 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어려운 길을 싫어하고 누구나 새로운 길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뇌가 세팅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니 예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막상 해보게 되면 딱히 어렵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도전하라 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짓은 쉽다, 실패도 참 쉬운 것이다, 삶의 무게를 외면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쉬운 일 중에 하나다, 오늘 할 일을 미래로 미루고 포기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싸구려 쾌락에 빠지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나열한 것들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좋았던 것들인가요?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되면은 많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냉소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타인들이,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좋은 모습만 기대하는 이 타인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당신이 어떻게 되든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그냥 방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 사람이 타인을 정말 아낀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잔소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기 싫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타인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얘기한 부분과 결부해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 좋은 의도로 바라봤을 때는 타인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좋은 길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걸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 많나요? 아니면은 방관하는 사람이 더 많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초반에 조던 피터슨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저자 양력, 저자 소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닮고 싶은 그런 교수 중에 한 명이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 느낌에는 약간 유시민 작가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은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당당히 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인간이나 갑각류나 바닥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패배자의 자세보다는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데 하물며 자신을 위해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자세를 갖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당신의 목표, 당신의 행동, 당신의 좋았던 점을 응원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느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